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나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정책 호재가 맞물리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가 3,500선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뚫고 3,407.31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나흘째 최고치 경신입니다. 장 초반 3,42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개장 직전 정부 발표가 힘을 보탰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기대감에 이미 올라와 있던 지수는 현행 유지가 확정되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을 땐 코스피가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증권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반도체주도 실적 기대감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연일 순매수를 이어가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까지 내려온 점도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최고가 경신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FOMC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점도표가 좀 확인될 거거든요. 시장의 기대만큼 연준이 점도표를 보여줄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과 같은 기세를 이어가 3,500선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연결식 직전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 은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동료들의 손에 운구되는 고 이재석 경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유가족은 끝내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합니다. 임용 동기의 고별사에 연결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지켜세우지만 우리는 가족이자 친구, 동료로서 그 순간 추위의 어둠 속에서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구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했습니다. 당시 혼자 출동했던 이 경사는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이동하다 순식간에 차오른 물에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사의 동료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팀장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팀장과 팀원들 간의 불화, 그리고 그날 이루어졌던 사건의 전말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자들이나 유가족들이 혹은 주변 지인 동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진실 은폐는 없었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법적 조치 등으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철저히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고 이재석 경사의 죽음을 두고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경은 오늘부터 2주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해경이 아닌 독립된 외부 기관에서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한다는 증언이 동료 경찰에게 나왔다며 유가족 억울함이 없도록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독립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습니다. 앞서 이 경사의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의 진실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건데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방 의장. 경찰 조사에 앞서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건데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조사에서.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측근의 사모펀드에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던 시기에 하이브가 이미 기업 공개 사전 절차에 들어갔던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 상장 이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얻는 등 약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압수물 분석도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방 의장은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사내 구성원들에게 상장 당시 상황을 금융당국에 소명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거라 기대한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해둔 증거 등을 통해 방 의장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네,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라는 카드사 알림 다들 몇 차례 받아보셨을 텐데요. 상생 페이백 신청이 오늘 시작됩니다. 상생 페이백 전용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요.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추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이른바 쓸수록 돌려받는 상생 페이백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생 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전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상생 페이백 전용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시작되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후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이 신청을 돕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지급 날짜는 10월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전국 12만 7천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소비 인정 사용처 또한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소비 쿠폰은 그냥 그 대상자를 일정 금액을 주는 거였지만 이거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써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 매출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제공해 주지 않겠나. 다만 환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한시적인 소비 증가가 장기적인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돌풍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OST 앨범이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캐대헌 OST 앨범 판매량도 전주 대비 상승 곡선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선 사상 처음으로 3억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K-팝 데모너터스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K-팝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노래로 채운 OST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처음 1위에 오른 겁니다. 8위로 차트에 대비해 비연속 7주 2위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정상 자리까지 꿰찬 건데 앞서 수록곡 골든의 싱글 차트 1위와 더불어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빌보드에서 OST 앨범이 정상을 차지한 건 2022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 OST 앨범 이후 3년 만입니다. 캐대헌 OST는 앨범 판매량도 전주 대비 상승 곡선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시청 역시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개 12주째 캐대헌은 누적 2억 9천만 회 시청수를 돌파하며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제치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재생된 콘텐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는 사상 첫 3억 회 돌파가 바로 코앞입니다. 진짜 몰랐어.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예. 이 영화는 내가 한 12살, 14살 그때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할까? 캐대헌 돌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를 제작한 매기강 감독은 이번 주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